제6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 이전 시간에 풀어봤고요. 이제는 이제 그 26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봐라 라고 해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3점이에요. 그 우리 시험에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점수 배점이 좀 높아요. 그런데 사실은 풀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는 꼭 맞아줘야 됩니다. 자, 송준길이 아뢰었다라는 거죠. 적처소생이라도 둘째부터는 서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왕통을 계승하였더라도 3년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3년. 지금 보면 상복 문제가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복. 그런데 상복이 그 1년설이냐, 1년이냐, 3년이냐의 대결이에요. 만약에 9개월이 나온다면 2차고 이 1년, 3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보면 허목이 상수했죠. 그래서 3년복을 입는다는 것은 정책이 때문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뭐 장자냐, 서자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그 왕이 돌아가셨는데 승하했는데 이 승하한 왕이 첫째냐 둘째냐 요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엔 뭡니까? 왕이 정통성 문제예요. 정통성 문제. 그래서 1차 예속 논쟁 때는 1년이냐 3년이냐 가지고 싸웠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는 몰라도 현종 때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이 돼요. 만약 2차 예속 논쟁이라 그러면 9개월 설이냐 1년 설이냐 요거 가지고 싸웠겠지만 지금은 1년 3년. 그래서 2차건 1차건 모두 다 현종 때다라고 체크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개유정난이 언제 있었습니까? 개유정난 단종 때 있었어요. 그래서 수양대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종 때. 그리고 중종만종은 언제예요? 그 연산군과 중종 사이. 그래서 중종 때. 중종 원년 1506년 을사사화. 지금 보면 다 사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사화, 여기도 사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 사화. 사화는 사림과 훈구의 대결이고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일단 붕당 정치 들어왔잖아. 붕당 정치 들어왔으니까 선조 이후에 사림과 사림의 대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조 이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조 이후를 찾아내니까 다해서 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자, 인조반정이라고 하면 이 앞에가 광해군이어야 돼요. 그렇죠? 광해군. 자, 그리고 인조반정 그리고 경신왕국 하면 숙종 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끝났어야 돼.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조와 숙종 찾았으니까 영조 이쪽은 너무 멀고. 그렇죠? 숙종 이후에는 환국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라번. 바로 찾았죠. 지금 보면 제가 이 연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연도는 필요 없어요. 그냥 왕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점이니까 이런 문제는 꼭 맞춰야 됩니다. 아셨죠? 자, 27번 문제입니다.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금 딱 보면 요것만 딱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몰라? 그러면 영화 광해, 영화는 거의 다 보셨죠? 영화 광해 처음에 쫙 나갈 때 이게 쫙 나와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은 어디의 정전인데 무엇은 가는 태조 이성계가 개경에 처음 세웠는데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이후에 지금의 위치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직과 더불어 왕조 국가를 표현하는 상징. 영화나 드라마에서 신하들이 종묘와 사직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종묘입니다. 종묘는 왕과 왕비 혹은 추존된 왕과 추종된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을 종묘라고 해요. 자, 1번 경내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다. 이거는 이제 경복궁 안에 얘기하는 거죠. 근정전 앞에다가 1926년부터 조선 총독부 건물이 돌기 시작했죠. 틀렸고. 2번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라는 거 종묘입니다.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성균관, 제를 올리는 곳, 그리고 공부하는 곳. 자, 일제강점기에 창경원으로 격하기도 했다. 창경궁이죠.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은 사직단이에요. 사직단. 우리는 중국을 4대하기 때문에
중국이 하늘의 죄를 지내고 우리는 하늘의 죄를 못 지내기 때문에 땅의 신에게 죄를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우리가 28번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가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조선시대 역관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는 통역관, 통자 빠진 거잖아요. 중인이고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이잖아요. 통역을 하는 사람으로 조선 후기에 연행사를 수행했고요. 변승업처럼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서양의 문물을 먼저 가서 통역관이 서양의 문물을 먼저 가서 보다 보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역관이잖아요. 사관원에서 간쟁을 담당했다라는 역관이요? 아니죠. 이게 양반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양반.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 노비인데 천민. 그렇죠? 수군, 봉수든 천역에 종사했다. 그래서 칠반천역이라고 불렸던 신량 역천인. 신분은 양인이니까 양인 신분이에요.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촌 신문을 담당했던 향리를 얘기하고요. 중인이지만 역관이 아니죠. 사역원에서 노걸대 언해 같은 교재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뭡니까? 그 역관이 그 학습서예요. 역관의 그러니까 이제 중인 역관의 학습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했던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역원에서 교재를 공부를 했다라는 거 5번이 역관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자, 29번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도시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지금 보면 송악이라고 했죠. 송악, 송도, 그 뭡니까? 개성, 개경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개주, 연링성의 도시 특별전, 여지도 속 옛 궁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도시의 역사, 송악에 대한 역사, 개성, 그렇죠? 그래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개경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태조 왕건이 도읍으로 삼았다. 맞지요? 원의 간섭을 원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축조되었다. 개성에 축조되었고요. 조선 후기 송상이 궁거지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활동한 거 역시 개성. 그래서 개성 상인. 일제강점기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논송을 하였다. 그래서 강주룡. 최초의 여성 노동 운동가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서 그렇죠? 을밀대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4번. 자, 북위 38도선 분할 이후에 남한에 속했다가 정전협정으로 북한 지역이 된 곳이 개성입니다. 이런 건 너무 어렵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4번만 알면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강주룡.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0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대화가 오갔던 회담의 결과, 체결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일본 사람이 얘기하죠. 운요가 작년 귀국 경례를 통과하다가 포격을 받았으니 귀국이 교린의 우위를 저버린 것이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운요는 국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곧장 우리가 수비하는 곳으로 진입해 왔으니 강화도를 막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변방 수비병의 발포는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운요 사건의 결과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지요. 자, 천주교 포교가 허용된 것은 조프 수호 통상조약, 조프 통상조약.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그래서 갑신정변, 한성조약, 텐진조약을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 측의 해안 측량권이 인정된 거, 요게 이제 독소조항이잖아요. 아주 안 좋은 거, 그렇죠? 3번이 강화도 조약 내용이고, 통신사가 처음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잖아요. 광해군 때 처음으로 파견되었고, 자,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라고 되는 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것은 원래 2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선택지 자체는 보통 3점 줘야 돼. 3점. 3점짜리 선택지예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죠. 아무튼 정답은 3번. 자, 3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자, 고부에서 밀란이 다시 일어났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고부 농민봉기 1894년 1월 달
그런데 다시 일어났다라는 얘기니까 1월 이후 장흥부사 이용태를 고부군 안핵사로 임명해서 밤새 달려가 엄격히 조사해서 등급을 나누고 구별하게 보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안핵사 이용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이용태가 파견된 이 모습이에요. 3월 달. 그러니까 이용태가 파견된 다음에 니들 조사 잘못됐잖아. 다시 하자라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거지. 전봉주는 무주 집강소에 집강소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다음과 같은 통문을 보냈다. 최근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했다. 국왕이 욕을 당했으니 우리들은 마땅히 달려가 목숨 걸고 의로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부의 간섭을 끊어버리고 우리 대조선국의 고유한 독립 기초를 굳건히 하였는데 이번에 마관 시모노세키 조약은 어떤 조약이죠? 이것은 청일전쟁의 결과야. 그렇죠? 청일전쟁의 결과니까 그 다음 연도입니다. 동학농민운동 나는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다는 그 다음 연도니까 다가 맨 끝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진짜 너무 쉬워요. 만약에 이용태를 놓쳤어. 그래서 이거를 고부밀란 1월 달로 풀어도 문제가 풀려. 그렇죠? 그래서 경복궁. 이건 한참 뒤니까 2번. 이게 첫 번째. 이건 3번. 그러니까 가나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순서 맞추기 쉬운 문제죠. 자, 3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점짜리잖아. 3점짜리는 진짜 긴장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해설사가 설명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기만 맞추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요. 조선 정부는 이곳에 해관을 설치하고 동래부가 어디예요? 부산. 거류지에 일본 상인과 거래하는 조선 상인으로부터 그게 지금 일본 상인과 거래하는 조선 상인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개항 직후예요.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상인이 조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그리고 난리가 났던 사건인데 두모진 해관이라고 돼 있죠. 이게 두모포 사건인데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강화도 조약 있잖아요. 강화도 조약이 1876년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으로 인해서 관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세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거예요. 요거 항세. 항세 내라라고 해서 걷어버린 거야. 조선 정부에서. 조정에서 이렇게 걷어버리니까 일본에서 반발하는 거죠. 야, 이거 협정 위반이야 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상한데요. 뭐가? 아니 강화도 조약 체결한 다음에 관세 안 받고 항세 안 받는다며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의 조정은 관세와 항세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세, 항세 뭐 그냥 세금 뭐 관련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인을 해버린 거지. 이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게 두묘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다라는 거야. 이거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던 사건이 두모포 사건이에요. 일본에서는 항세 안 받기로 했잖아. 막 그러면서 이제 분란이 생겼던 거. 그러니까 몰라도 강화도 조약 바로 직후 사건이구나라는 건 알아야죠. 자, 그러면 지금 척화비가 1871년, 그렇죠? 1차 수신사가 1876년, 그렇죠? 영국의 거문도 사건, 그렇죠? 1885년 여기에서 끝나야 돼. 여기에서 끝나야 돼. 방공령 요 뒤에는 가지도 말아야 돼요. 자, 일단 척화비 건립 수신사 파견. 자, 1차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에 속해 있는 강화도 조약의 2조에 보면 수신사를 양국에 파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조인가 4조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신사를 파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76년에 그렇죠? 그래서 2차 수신사가 1880년. 그러니까 이때 지금 4번밖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설마니 이거 하자마자 뭐 이런 일이 발생했겠냐고요. 그렇죠? 맨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도 일본에서는 참아야죠.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고 너무하네? 막 이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76년 이 수신사 파견 이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 이후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몰라도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32번의 정답 2번.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가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담례로 무엇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렇죠? 8명의 조선 관리로 구성된 이들은 40여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뉴욕의 전등 시설과 우체국, 보스턴 박람회 이런 것들을 시찰했는데 누구냐라는 거죠. 당시에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해서 이 푸우트 공사가 파견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종에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고종에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고종이 요 그 사건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라고 해서 1883년에 그 구미 그 사절단을 보내게 되니 그것이 보빙사입니다. 그렇죠? 자, 1번.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된 건 일본이잖아. 그렇죠? 일본이고 에도 막부는 훨씬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사. 별기군 창설을 건의한 것은 뭐야? 이거 별기군은 언제 만들어요? 이거 민씨 정부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조선 책략을 들여와서 국내에 소개하였다. 이것은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얘기하는 것이고 통신사 2차 수신사. 그렇죠? 기계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영선사, 청나라에 갔다 온 영선사가 돌아와서 무기 제조 창고를 만들게 되죠. 자, 정권 대신 민영익과 홍영식, 서광범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보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건 이제 쉬운 문제. 그렇죠? 자, 3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우리 연구에선 중일전쟁 발발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1937년이 중일전쟁이잖아요. 이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시된 일제 식민통치 정책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뭐야? 민족 말살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시 상황. 그래서 1점. 자, 치안유지법의 제정과 배경 이건 언제예요? 1925년. 그래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를 탄압해라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그렇죠? 1920년대. 자, 조선 태형령의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1910년대죠. 그렇죠? 이건 써놓을까? 치안유지법은 언제 만들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연도까지. 제1차 조선교육령에 대한 제정 목적고요. 식민통치. 그래서 무식해져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1차는 1911년이니까 10년대.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의도와 과정. 경성제국대학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지요. 국가총동원법 제정과 조선에서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민족 말살 통치 때.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됐습니다. 20년대, 10년대 이 3, 40년대를 찾아라 이런 문제니까 1점이에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어로 써 있다. 와, 영어로 한국사에 영어로 써 있으면 좀 괜히 거부감 들죠. 자, 한국인들이 독립선언을 하다라는 거예요. 독립선언은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시험에서. 3.1운동도 있었고 2.8 독립선언도 있어. 2.8 독립선언. 그 전에 그 선언도 있었고 2.8 독립선언, 3.1운동 있었고 또 60만세 운동도 있었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일본 당국은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끝났네.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헌병을 서울로 집결시켰다. 전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독립을 위한 행진과 시위가 일어났다. 일본 측은 당황했지만 곧 재정비하고 강력하고 신속한 진압이 아니고 학살이지. 그 결과 수천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었지만 일본 측 보고에는 수백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3.1운동이죠.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거 당연한 거고. 그렇죠? 임시정부 수립 계기가 된 거 3.1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신간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이게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요. 국외로 확산돼서 필라델피아의 한인 자유대회까지 열렸다. 3.1운동이고요. 평화적 만세운동에서 무력투쟁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3.1운동이 3월 달에 시작해서 5월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이때쯤 가면 어떻게 되죠? 그 농촌까지 번져요. 농촌. 그러니까 막 지역 소도시까지 막 번진단 말이에요. 이때는 조금씩 격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3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36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본회의 목적은 쇠퇴한 교육과 산업을 개량하고 사업을 유신시켜 유신된 국민이 통일연합해서 유신이 된 자유문명국을 성립시킨다.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가의 활동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통용장정의 일부입니다. 지금 보면 뭐 유신하니까 박정희인가라는데 지금 문제 보세요. 36번이야. 박정희가 벌써 나오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이상해. 근데 교육과 산업을 개량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신이라고 했지만 한자로 쓰면 신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활동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통용장정이고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된 비밀 결사로 태극서관을 설립해서 회원들의 영락 장소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신민회지요. 그렇죠. 신민회예요. 이 새로운 신자를 쓰는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1911년 백오인 사건이 있을 때까지 활동을 이렇게 했었던 신민회. 엄청나게 컸던 단체지요. 복벽주의를 표방하였다라는 거. 왕정 복고는 독립의군부 1912년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라는 거. 요건 어디부터 흘러들어가요? 1907년 정미의병. 그렇죠? 그래서 1908년 1월 달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서울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3번 일제 왕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완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대 교육을 위해 배제학당을 설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제학당 요것은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요 선교사가 이렇게 이제 설립을 한 거죠.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것이 요것이 신민회에 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5번이 신민회에 대한 단체로 정답. 우리가 3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지금 보면 덕수궁 석조전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고종은 황제로부터 권위와 근대 국가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설계된 덕수궁 석조전 착공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황제권 강화를 표방하며 개혁을 추진했던 고종은 석조전이 완공되기 전에 강제로 퇴위당 누구한테 일제에 의해서 그렇죠? 이 개혁을 지금 강제 퇴위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 그러면 당시에 무슨 개혁입니까? 고종이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 고종이 그냥 왕권 강화가 아니고 황제권 강화니까 언제 대한제국 그 선포 이후에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 선포하고 황제가 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연호를 쓰자라고 했어요. 이 연호 이름 뭐예요? 광무. 그래서 대한제국의 개혁 이퀄 광무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광무개혁. 그래서 지금 강제퇴위는 언제 당하죠? 1907년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대한제국에 대한 광무개혁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37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일단 여기에서 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개혁 요것만 딱 보고 여기에서 딱 끝났으면 개혁이면 광무개혁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 끝까지 읽어버리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성숭보를 발휘했다. 이건 조선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통리기무 암원을 설치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한 것 1880년이니까 이것도 조선. 그래서 개화 총괄기구였고 관립 상공학교를 설립해서 실업교육을 실시한 거 대한제국. 그래서 학교도 많이 만들고 지게암원을 설치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게를 발급했다. 지게는 뭐 광무개혁하면 무조건 지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광무개혁.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번에 있어요. 어디? 5번에 있다라는 5번이 정답이지요. 자, 3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38번. 밑줄근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인구수에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2천만이잖아. 그러니까 3천만이 됐다라고 하면 3천만은 광복 직후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김구의 3천만 동포의 읍구함 나오죠. 그러니까 이 3천만 바로 직전이면 일제강점기를 얘기하는 거야. 2천만. 공의를 지키는 국민적 회합으로서 최고의 권위에 의해서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견고하게 하면서 광복대업에 아직 일제강점기잖아. 근본방침을 수립하고 이로써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고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며 이에 선언한다. 3.1운동으로서 우리 민족, 그러니까 3.1운동이 1919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의 정신적 통일은 이미 표명되었다. 본 대표들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아서 국민적 대단결을 힘써 도모하면서 독립전도의 대방책을 확립하면서 통일적 기관 하에서 대성을 기성하려고 한다. 대업을 기성하려고 한다. 너무 어렵지. 옛날 고문체니까 그래요. 이걸 다 읽었다 그러면 일단은 대단한 거고, 이거 읽다가 모르겠다라고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대다수인데, 이런 게 이제 3점, 당연히 3점이죠. 너무 어렵잖아.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 3.1운동 얘기가 나왔잖아. 그 직후에 뭐 통일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뭐 국민들이 대표들이 뭐 해서 대단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이게 뭡니까? 1919년 3월 1일 바로 직후에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임시정부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국민대표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임시정부 안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뭡니까? 창조파와 개조파의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에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1번이 국민대표회의로서 정답. 2번 대일선전 성명서를 공표한 것은 한국광복군 임시정부의 1941년에 있었던 활동이에요. 그렇죠? 자,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역시 이것도 1941년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활동이죠. 조수왕의 삼균주의. 파리강화회의 김규식을 파견한 것은 이것은 언제입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래서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이에요.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 1940년이니까 이 충칭의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는 정확하게 1번이에요. 너무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틀렸다고 뭐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한 문제 틀린다고 뭐 그 합격의 당락이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런 문제를 건너뛰었을 때 심적 부담이 있잖아. 나 이거 몇 개를 이렇게 건너뛰는 거야.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쑥 넘어가고 대담하게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밑줄근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 계획 실시로 인해서 수리조합비 부담이 커졌어. 가뜩이나 세금도 부담되는데 계량 종자 구입비로 돈이 더 들어간다. 못 살겠다라는 거죠. 우리 마을 박서방은 소장농으로 전락했대. 우리 집은 쌀이 없어서 만주에서 들여온 완전 저질의 잡곡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무슨 과정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1920년대 이 총독부에서 시행한 산미 증식 계획이죠. 자,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독립협회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이 일제강점기 이전 상황이잖아요. 탈락. 국채보상운동도 역시 일제강점기 이전 상황입니다. 대구에서 시작했죠. 자,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된 것도 역시 일제강점기 이전의 화폐정리 사업이었고,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된 게 요거예요. 그렇죠? 요걸 중단한 것도 뭡니까? 일본의 그 농민 보호를 위해서, 자국민을 보호를 위해서 중단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40번 정도의 부대 설명이 되어 있으면 보통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3점 줘야 되는데 2점을 줬어요. 좀 점수를 박하게 줬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좀 어려웠다는 게, 이런 그 독립군 부대 활동이 나오면 3점을 줘야 되거든. 그렇죠? 자, 일단 봅시다. 최해가 직접 쓴 독립군 교본으로 강령 총칙, 도수, 집총 등의 내용이 실려 있고요. 최해는 1915년 신흥강습소가 어디야? 신흥무관학교. 그렇죠? 졸업했고요. 그는 김좌진 장군이 지휘했던 어떤 군대 여단장이 돼서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다.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는 어떤 군대요? 북로군정서군이죠. 그래서 북로군정서군 청산리 대첩 20년 10월 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는 찾았어요. 북로군정서군을 찾았으니까 이제 찾아봐야죠.
1번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기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독립군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했고요. 그래서 호군 쌍대라고 외웠어요. 그렇죠? 1933년. 그래서 쌍성보 전투가 1932년에 있었던 전투고. 자, 영릉가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 조선혁명군 얘기겠지요. 그래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영릉가 그리고 흥경성 전투 1933년에서 대승을 거뒀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세트로 묶어서 그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외워야 돼요. 그래서 독혹은 쌍대라고 외워야 되고 혁의군 영흥이라고 외우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잘 나와요. 동북 항일 영군으로 개편돼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사회주의계 그 독립군. 그래서 동북인민혁명군 안에 동북 항일 영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상 이제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출제가 돼요. 자, 중광단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항일 독립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 중광단이 1911년에 만든 단체가 확대 개편돼서 북로 군정서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정교 계열.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돼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던 한국 광복군이지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북로 군정서군 4번이에요. 이거는 어렵거든요. 이건 제가 봐도 어려운 문제. 중강단이 확대 개편되었다. 제가 이제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요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3점 이상 줬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2점으로 줬어. 됐습니다. 40번에 4번이 정답. 4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가상의 일기에 비출 군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1925년이래. 자, 우리 백정들은 백정 얘기 나왔어요. 신문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끊임없이 차별받았다. 이 정도 했으면 끝나야지 우리가. 그렇죠? 다 같은 조선민족인데 왜 우리를 핍박하는 걸까? 우리는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몇 해 전부터 형평운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쉽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 예천에서 백정을 핍박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열받겠어. 그렇죠? 그래서 1920년대 조선 형평사가 있었던 형평운동입니다. 여기 중간에 그 사회주의계가 들어가면서 민족운동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1번이네요.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 확대되었다. 이때 대한매일신보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했죠.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뭡니까?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 순종의 인산을 기해서 대규모 시위를 기획했다. 1926년 60만 세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라이징선 석유회사의 한국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원산의 노동자들이 다 모였죠.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평운동은 1번이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4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틀린 것. 우표로 보는 현대사인데 9.28 수도 탈환 15주년 기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 근데 1965년 우표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15주년이니까 빼면 몇 년 나와? 65 빼기 15면 1950년. 와, 여기에도 힌트가 숨어 있었어. 그렇죠? 이 우표는 6.25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에 점령당했던 서울을 되찾는 것을 기념해서 만들어졌습니다.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에 벌어진 상황. 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시험은 진짜 까다로운 문제가 많어. 서울 수복 이후. 그러니까 9월 28일 이후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지금 6.25 전쟁 얘기예요. 그럼 3점 줘야지 이러면 3점. 그러니까 제가 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시험은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별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까다로운 문제를 줘놓고 2점밖에 안 줘.
어처구니 없이 쉬운 문제를 3점 주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런 게. 어려운 거 다 맞춰도 떨어지는 시험이니까. 자, 그럼 볼게요. 일단 9월 28일 이후의 상황으로 틀린 거. 그럼 이전 상황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방공포로가 석방되었다. 이것은 전쟁 끝났으니까. 그렇죠? 끝나기 바로 직전 상황.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방공포를 먼저 석방해 주고 7월 달에 휴전 협정을 체결하게 되지요. 우리 정부가 아니고. 우리 정부는 승인 안 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이제 전쟁 끝나고 난 후. 그렇죠? 자,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가 이루어졌다. 흥남부도 철수 사건인데, 그 철수 사건이 철수 작전인데, 1950년 12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압록강 근처까지 이렇게 진격을 했죠. 그래서 요만큼만 우리가 차지하면 끝난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진격했는데 10월 달에 그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고립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흥남부두까지 와라 그래서 철수했던 작전이에요. 이게 이제 12월 달인데 이 9월 달 이후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 거야. 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했다라는 거. 이게 언제죠? 전쟁 시작하고 바로 불과 9월 달에 9월 15일에 바로 인천으로 상륙해서 전세를 반전시켰죠. 그런데 이게 9월 15일이잖아. 9월 28일. 와. 이걸 문제를 냈어. 이 바로 직전 상황이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계엄안은 전쟁 중에 있었잖아요. 발췌계엄 1952년에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 상황이고, 그럼 지금 요 이전에 있었던 거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아무튼 요 문제 4번이 정답.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하실 수도 있지만 얼핏 지금 막 그 시간에 쫓겨서 빨리 풀어야 되는 분들은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 까다로운 문제죠. 자, 42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가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저희 모두는 우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한일문화교류 노벨평화상,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경의선 복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정도만 알아도 뭐 대충은 나와요. 김대중 정부죠. 그렇죠? 1998년에서 2003년. 자, 1번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노태우 정부잖아요. 1991년.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도 1991년. 이게 이제 9월 달에 있었고 12월 달에 있었고. 그렇지? 자, 7사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박정희 정부죠.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김대중 정부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결과가 도출되게 되는 것이니까 김대중 정부 4번이 정답. 자, 남북 이산 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 만약에 이게 최초가 아니면 정답이 같이 돼요. 이중 정답. 그렇죠? 근데 최초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두환 정부예요. 85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1959년 이승만의 84세 생일을 기념하는 대통령 탄신 경축식 사진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1949년부터 진행되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독재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면서 일어난 어떤 겁니까? 1960년 4.19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4.19 혁명으로 종말을 구했다라는 거죠. 4.19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1번 긴급조치 철폐. 긴급조치는 유신체제잖아요. 박정희 정부 때 그렇죠? 있었던 반유신운동으로서 3.1 민주 구국 선언 정도가 될 것이고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장면 내각이 출범한 배경이 된 것이 4.19 혁명이잖아요. 과도 정부 지나서 그래서 국회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다 해결하자 그래서 개헌한 다음에 그래서 장면 내각이 출범되었다. 2번이 정답. 자, 전남도청에서 시민군이 개헌군에 맞서 싸웠다라는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고요. 민주화를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면 운동이 전개된 것도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 그렇죠?
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은 6월 민주항쟁이잖아요. 87년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은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 2번이 정답. 45번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야, 3점이에요. 어렵나? 그렇죠?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은 YH 무역 노동 운동이죠. YH 사건이 나오면 1979년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YH 무역 노동 운동 그래요. 그 다음에 뭐뭐 있는지는 요거 설명드리고 합시다.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폐업에 항의했습니다. 그렇죠? 실업자 되는 거 좋은데 우리 지금 임금 체불된 거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으쌰으쌰가 들어간 거야. 자, 신민당 당사 당시에 신민당 총재가 김영삼 총재였어요. 당사에서 농성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완전히 무자비하게 해산시켰죠. 그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했고요. 이 사진은 현장에 남아있던 머리띠와 신발 같은 것들이에요. 머리띠에는 안 되면 죽음이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YH 그 노동운동이 전개가 되고 무역 회사 노동운동이 전개가 되고 신민당 당사에서 이렇게 이제 보호하려다가 잘못됐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신민당 총재 누구예요? 김영삼 총재가 신랄하게 정부를 비판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이어져요? 부산과 마산에서 야 이건 잘못됐지 않냐 그리고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12.6 사태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993년 김영삼 정부 때지요. 자,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이것이 1977년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개성공단에서 자, 개성공단 하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합의했다라고 하면 김대중 정부고 이것이 이제 착공돼서 완성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활동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예요. 개성공단에서 의류 생산이 시작되었다. 활동이 진행돼서 옷을 만들었네. 그럼 노무현 정부지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FTA 하면 노무현 정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2년은 이 뭡니까? 이 개성공단에 이제 착공식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2002년은 당시에 누구예요? 그 김대중 정부 때인데 노무현 정부 때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뭐야 김대중 정부 때인데 왜 이랬어?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가로로 해 놓으시고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성공단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얘기가 나오면 김대중 정부 그리고 그 완공되고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 요거하고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 시험 문제 막 김대중 정부 내놓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호황은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박정희 정부. 자, 46번 문제로 가봅니다. 자, 다음 밑줄 그은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 야간 통행 금지를 내재했던 정부 시절 기억나냐?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출범됐다. 해외여행도 갈 수 있었고 모든 사람 불법적으로 삼청교육대 끌려가기도 했잖아. 전두환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라고 뭔 얘기가 없어. 금강산 관광은요.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로, 해로부터 시작하죠. 해로는 김대중 정부, 또 육로 관광은 노무현 정부거든. 근데 지금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그냥 김대중 정부 해놓고 넘어가는 거죠.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것은 1988년인데 전두환 정부 아니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노태우 정부에서 했어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와 이게 왜 출제가 되지? 그렇죠? 이런 거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뭐 시대 상황과 맞물린 사건이기 때문에 1995년에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희생되었던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사건. 김영삼 정부 때 있었고요. 보도 지침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한 것이 전두환 정부예요. 전두환 정부 4번이 정답. 양성평등시를 위해서 호주제가 폐지된 것은 노무현 정부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거죠. 사진 속 인물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진 속 인물의 호는 몽양이고 몽양. 독립운동가입니다. 1918년 상하이 신한청년당을 조직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고요. 45년 8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를 만들었던 여운형 선생이죠. 중도 좌 세력. 한국민주당을 창당했던 건 송진우고요. 50 총선거는 48년 5월 10일에 있었잖아요. 47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때는 살아계시지 않고요. 자,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승만, 당시에 이승만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건 신채호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자업작위원회를 조직한 것이 여운형 선생입니다. 그렇죠? 5번이 정답. 자, 4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옳은 것. 충남 부여 쌍북리에서 숫자들이 기록된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놀랍게도 구구단이 쓰여져 있었대요. 자,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처럼 구구단을 공부했다는 게 신기합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의 학습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이냐. 삼국시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요. 자, 울주 대공리 방구대 고래 사냥 모습을 새겼다라는 거.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잖아요. 그렇죠? 삼국시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재현이 망건당에서 이것은 뭐예요? 고려시대잖아요. 그렇죠? 자, 그 청소년들이 경당에서 그럼 경당하면 고구려, 장수왕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활동이니까 고구려는 삼국시대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와, 어렵다, 그지? 독특한 회계 정리 방식인 사계치부법은 고려시대, 그렇죠? 고려시대 송상이 고려시대부터 썼던 회계법이에요. 그렇죠? 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자, 정예공주 묘지석에는 유교경전과 중국 역사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발해잖아요. 그렇죠? 발해는 삼국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49번 문제입니다. 와, 이건 진짜 이거는 하나씩 대입해야 돼. 아셨죠? 시험 문제. 가에서 마의 설명과 사진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태토와 유약이 모두 백색이고 1200도 이상에서 구워 만든 자기입니다. 영국 여왕이 이 자기 중 하나를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백색이라고 하니까 백자겠죠. 철분이 약간 함유된 태토에 유약을 입혀서 고온에서 구워낸 자기고 송나라가 나왔으니까 고려시대겠죠. 푸른 빛깔을 고려에는 비색이라고 했는데 근래 빛깔이 엄청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완전 찬사를 했던 순수 청자를 얘기하고 있고 회색 태토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에 유약을 입혀서 구운 자기. 그래서 뭐 분청사기라고 나와 있죠. 분청사기. 조선 초에 이제 그 유행을 했던 초벌구이한 백자 위에 코발트로 그림을 그린 후 유약을 발라 구분 자기고 코발트는 수입산 한류였기 때문에 예종은 관찰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회회청을 구해오도록 독려할 정도였다라고. 너무 어렵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까? 그렇죠. 청아백자인데요. 자, 표면에 무늬를 파고 백토와 자토를 그 자리에 넣어 초벌구이한 후 유약을 발라낸 구워자기고 고려 사람들이 비세계자기에 영롱한 술을 넣었다. 이 순수 청자에다 뭔가를 더 넣었다. 상감청자죠. 그렇죠? 자, 1번은 백자지요. 그러니까 맞고요. 2번은 지금 보면 뭐예요? 지금 오리 같아. 오리 같은데 청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자 맞아요. 오리 모양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3번이 뭡니까? 이게 청동기 시대의 토기예요. 청동기 시대 토기. 그러니까 3번.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 이 지금 설명과 분청사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딱 보면 분청사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으로도 찍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4번은 뭡니까? 백자, 청자, 매중문, 항아리. 그래서 청아백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고려시대 청자상강 오당문이 매배용이죠. 상감청자의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이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자, 50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사건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사실. 사건 알아야 돼. 근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라고 해서 지금 와 그 몸에 그냥 불이 붙었어요. 나는 아주 작은 바늘 구멍이라도 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 그 작은 구멍을 자꾸 끼워 벽을 허물어야 된다. 그래야 없는 사람도 살고 근로자도 살 수 있다. 너무 슬퍼한다. 그렇죠? 요것이 인제 1970년에 있었던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답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이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 주니까 뭡니까? 분신을 냈던 사건입니다. 1번 신항공사가 설립돼서 귀속 재산을 관리하였다. 이건 미군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박정희 정부냐 아니냐. 자 2번 부산에서 조선방직 총파업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거 진짜 처음 보죠. 너무 어려워 이거는. 그쵸?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있었습니다. 자 경제 자립을 목표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62 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군사정부예요. 군부, 군부. 군부고 66 년에 끝나는 거죠. 군부면서 박정희 정부로 넘어가는 삼공화국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인데 어찌 됐건 70 년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있었던 일, 이 사건을 이후로 7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인데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면 "와 3 번이다." 그래 놓고 틀린 거야. 미국에서 들여온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300 산업은 이승만 정부죠. 그래서 됐고요.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을 중심으로 한 청계 피복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5 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8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를 풀어 봤는데요.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도 있었고 까탈스러운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69회 이후부터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쉽게 하지만 우리가 인제 그 공부를 쉽게 하지만 쪼금 세부적인 문제도 좀 파악을 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1 급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1 년에 4회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1 년에 4회 시험. 그래서 4회 시험 중에 한 회차만 빼고 3 회는 보통 이 정도 난이도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 요렇게 인제 마무리를 할 건데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도 보셨다시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왔다. 이 뭐 정직하게 나왔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뭐 거의 70 회차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출제가 되는 것만 계속 되다 보니까 기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기출 문제를 봐야 요거 봤던 문구인데 요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고 내가 모르는 거 부족한 부분도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